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체 하는 옥군입니다. 6월 26일 오후 5시 20분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아무래도 올림픽공원에서의 국민 저항 운동이 이대로 사그라드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물론 저 운동이 지금이라도 또 어떤 사건이 터져서 갑자기 더 활활 불타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순간에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정말 그 선관위는 일단 다 정리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이재명, 그 다음에 사법부의 썩은 판사들, 사실 검찰 조직에도 그 썩은 검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도 비교적 박상용 검사나 이런 이제 정의로운 검사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는 희망적인 일이죠. 아무튼 다 정리되겠죠, 한 방에. 이제 일단 부정선거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그게 밝혀질 거예요. 만약에 저 올림픽공원에서의 국민 저항 운동이 불같이 확산하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거는, 올림픽공원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시간이 간다면 계속 잦아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자연의 이치니까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희한한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갑자기 정말 국민들이 올림픽공원에 더 모여들어서 완전히 그냥 폭발하게 될지, 그건 모를 일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잦아드는 분위기로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지금 6월 3일 날 이제 그 부정선거가 발생하면서 저쪽 입장에서는 부실선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거를 부실선거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뻔뻔한 얘기죠. 저 사람들은 늘 사기를 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저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바람에 저거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올림픽공원에 모였고, 그게 이제 많은 지금까지의 성과, 여기서 더 폭발하면 좋겠지만 폭발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의 성과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성과들이에요. 우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올림픽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다른 요인도 있지만, 그냥 이재명의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겠죠, 일단. 그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은 폭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의 그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상 살아보니 세상의 이치가, 지지율이 하락하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한다 그러면야 자기들끼리 결속이 잘 되겠지만, 이제 저게 이제 떨어지고 나면은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정청래라든가 또 지금 김어준이랄까 유시민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재명과의 갈등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림픽공원에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모인 사람들,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성과죠. 달라진 점이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일단 그 올림픽공원에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투표권도 없는 학생들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중학생, 심지어 이제 물론 이제 초등학생들은 주로 이제 어른들이 데려오지만, 중학생들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금 중학생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상당한 그래도
예, 숫자의 중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 제 아는 지인 중에 하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4.19 때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 부정선거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지인이 하는 말이, 그때는 초등학생까지도 다 참여를 했었다. 뭐 이제 그랬기 때문에 혁명으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느냐. 이제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그 지인의 말대로 지금 올림픽 공원에 뭐 자발적으로 중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그 한간에는, 그러니까 유튜브 상에는 이 초등학생들이 놀 때 안 내면 이재명 가위바위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논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단한 거죠. 예전에 뭐 서동요라고 일부러 그 어린아이들이 노는 그 노래를 일부러 퍼뜨려 가지고 뭐 그런 이제 역사적 사실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초등학생들이 지금 안 내면 이재명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그 국민들의 어떤 이제 그 정서를 반영한다고 봐야죠. 일부 속아 있는 특히 40, 50대 중심으로 속아 있는 그 좀 어리석죠. 예, 어리석은 국민들을 제외하면, 예, 그들도 깨어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아무튼 이제 중학생까지 참여하고 있다는 점,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 같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죠.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들이 투표권이 없지만 오히려 어떤 더 큰 의미를 갖는 느낌이 있어요. 어린 학생들이 그런,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는 뭐 부모 없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중학생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점에 저는 주목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6.3 그 잠실 저항운동이 발생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전국에서 그 재선거, 부정선거, 이제 이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대구는 뭐 예전부터 뭐 저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라는 말은 들었었는데 실제로 뭐 작년부터 보니까 대구가 참 대단해요. 예, 지금 대구에서 그 대형 태극기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 거기에 이제 부정선거를 외치는 모습,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입니다, 꽤. 뭐 그다음에 이제 부산이고 뭐 심지어 전라도에서조차 광주나 뭐 이런 전라도에서조차 이제 그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시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지금 올림픽공원 사태가 만약에 잦아든다 하더라도 굉장히 희망적인, 고무적인 그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가 6월 3일 이제 그 무렵부터 영상을 올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잦아든다 하더라도 어떤 큰 어떤 전환점을 맞이했다, 어느 그런 의미 있는 지점을 지났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기왕이면 여기서 그냥 불같이 타올라서 그냥 한 방에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인데 모르죠 아직은. 하지만 일단 기존에 이미 지금 뭐 6월 3일 날 발생해서 지금 6월 26일이니까 23일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여지고요.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제가 이제 1년 반 전서부터 그 1.23 계엄부터 제가 쭉 그 이제 영상을 봐왔는데 늘 희망 고문이죠, 뭐. 보면은. 이제 이재명 끝났다. 이건 완전 탄핵감이다. 뭐. 늘 희망 고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말들은 그냥 이제 흘려 듣게 되죠. 뭐 항상 뭐 지지율이 이제 뭐 완전 떨어졌다. 그게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고도 또 멀쩡히 살아나고 했던 겁니다. 저 이재명 정권이, 민주당이.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와중에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선고를 받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희망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늘 희망 고문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길게 보면은 좀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느리지만 그런 게 느껴지고 지금과 작년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봤을 때에는 그만큼 이제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저는 뭐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희망 고문 전문가는 말이죠. 이번 사태, 그러니까 이번 사태라 하면 1.23 계엄을 저는 이제 기점으로 보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그 계엄이 갖는 의미가 여태까지 우리는 이제 계엄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으니까 계엄 자체를 그냥 갖고서 내란으로 몰아붙일 수가 있었던 건데, 아마 역사적으로 이 1.23 계엄은 굉장히 중요한 날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의식적으로 한 단계 성숙한, 한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를 저 같은 놈이 생겨났으니까요. 많은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정치를 이해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그 전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 점점 관심 있는 쪽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류는. 그러다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은 이제 그건 너무 먼 얘기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느리게 이 국민의 의식이 정치에 관심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인류가 발전하는 단계가, 그 과정이 그렇게 보는데 1.23 계엄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적 의식 수준이 갑자기 두세 단계 상향된 갑자기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작년에 올린 영상들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우리는 이번 사태를, 이제 이런 불합리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 당선되고 정상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음에도 그걸 빌미로 탄핵을 시키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그 현상을 계기로, 그 상황을 계기로,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 수준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제가 작년부터 드리던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껏 그래 왔다라고 봅니다. 1년 반 동안. 지금 비약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를 이해하는 수준이 발전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폭발적입니다. 저 같은 놈들이 많이 저는 놈이지만 남들은 님들이죠. 저 같은 님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많이 그 정치를 이해하고. 그렇다는 것은 뭐냐, 이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뭐 BTS로 그 대표되는 그 연예, 문화, 대중문화 이쪽이 엄청나게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죠. 과거 우리 어렸을 때 20대, 30대 때는 꿈도 못 꿀 일이죠. 우리나라 같이 후진국이 세계의 대중문화를 선도한다는 것은 정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너 미친놈이다, 이제 이런 소리를 들었을 만한 그런 얘기죠. 너는 너무 국뽕이다. 그때는 국뽕이란 말이 없었지만 너는 너무 객관성이 없다. 넌 미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고요. 뭐 음식 문화도 그렇고요. 음식 문화도 지금 전 세계에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늘 얘기하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조 섞인
목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곤 했죠. 정치는 역시 후진국이다.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이런 말들을 하고 했는데 뭐 그랬을 수 있죠. 근데 실상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다른 나라 정치에 비해서 그렇게 뒤처진 건 아니에요. 선진국하고 비교하니까 그렇지. 선진국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뒤처진 건 아닌데, 이제 자조 섞인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튼 그랬는데,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1년 반이 지났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들, 결국은 정치라는 게 국민들의 의식 수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왜? 국민이 주권자잖아요. 국민들의 의식,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온 국민이 정치적인 의식 수준이 더 높아져서, 민주당 이놈들이 전부 사기꾼이구나, 이걸 다 알게 된다면 사기꾼들은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결국 국민들의 정치 수준, 그러니까 의식 수준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막내 동생 같은 친구들이 빨리 깨어나야죠. 그게 다 이제 온 국민의 거의 90%가 그런 식으로 깨어 있다 그러면 저들이 발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서 국민들, 근데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의 힘이고요. 저 사람들은 지금 제가 보기엔 이제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이죠. 몰리고 있는 거예요, 점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필사적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냐하면 입장 바꿔보세요. 자기들이 한 짓이 뭔 짓인지 알잖아요. 이제 하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 부정선거를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저지른 거예요. 지금 몇 년간. 최근 몇 년간. 최근 5년간만 제가 보기엔 한 20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아마 조금씩 했겠죠. 겁도 나고 하니까. 근데 간이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배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 최근 한 5년간을 보면 아주 그냥 뭐 대담하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사태가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좀 식겁하겠죠. 사람들이 저쪽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부정선거가 얼마나 엄한 범죄인지 저들이 알죠. 아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뭐 그거 들킬 리도 없고 우리가 다 장악했는데 이런 그런 이 취해가지고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런 위험성을 못 느끼다가 이게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 저거 일어나고 그러니까 슬슬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러다가 자기들이 지은 죄는 알거든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도둑이 안 들켰어도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로 제가 봤을 적에는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이니 뭐니 다 도망가려고 난리가 났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지은 죄는 자기들이 아는데 부정선거를 했는데 계엄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저쪽 입장이 돼 보면 제가 부정선거를 하던 그들 무리 중에 하나인데 저도 부정선거에 가담을 했는데 계엄이 발생했다. 어땠겠어요, 기분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네. 내가 죽는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입장 바꿔보면. 제가 이 머리 좋은 웃구는, 이 잘난 체 하는 머리 좋은 웃구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능의 커다란 요소 중에 하나가, 지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시뮬레이션이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없었던 용어지만 지금은 잘 이해하는 용어잖아요, 누구든. 그러면은 자, 입장을 바꿔본다는 것은 일단 저 사람이 돼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입장을 바꿔본다는 게. 그러니까 그걸 저는 지능의 큰 영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영역. 저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그냥 저들의 입장이 되어갖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돼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게 지능이죠. 지능의 상당히 큰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렇게 돌렸을 때 저는 이제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잘난 체 하는 웃구는 그 시뮬레이션이 그냥 쉽게 돌아가니까요. 한 번에도 수십 개가 막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좋습니다. 잘난 체 하는 웃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들의 입장이 돼보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정선거를 저지른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계엄이 됐어? 아이고 죽었구나.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죠.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지들
심정이. 도둑이 제 발을 저리. 나는 이제 죽었구나. 네, 거기서 한번 겁을 먹었을 거예요. 점점 겁이 없어지다가 얘들이 20년 전부터 부정선거를 막 저지르고 했는데 처음에는 조심스럽다가 하다 보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오죠. 이거 뭐 되네 아무렇지도 않네. 선관위 이거 뭐 아무도 못 건드려. 부정선거에도 안 걸려 우리는. 이런 자꾸 그 자신감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계엄이 딱 맞으니까 정신이 번쩍 났겠죠. 이거 죽는 건데 이거.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갖고 또 근데 이놈들이 쫄았다가 바짝 쫄았을 거예요 아마. 그랬다가 결국 지들이 역공으로 해가지고 계엄은 내란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그게 먹힌 거예요 저들 입장에서는. 먹혀갖고 근데 그 과정도 얘네들은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만약 그게 계엄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대통령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지들 뜻대로 안 되면 지들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 계엄해가지고 보냈고 그게 만약에 제대로 돌아갔으면은 지들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를 다 들키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지들은 계속 가슴이 쫄았을 겁니다. 아마 그때 입장 바꿔보면 저들의 입장이 돼보면 그러고서 이제 다행히 지들 입장에서는 다행히 지들 뜻대로 돼가지고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하니까 이제 좀 안심이다 이러고 있었던 상황이죠. 제가 보기엔. 그러다가 6.3 부정선거가 터진 거죠. 그 투표지 부족 사태가.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지금 겁을 집어먹고 있을 거예요. 작년에 한번 겁이 났었으니까 이번에는 또 금방 그 겁이 다시 느껴질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사태의 심각성을 금방 느낄 거예요. 작년에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가슴이 아마 벌렁벌렁 할 겁니다. 지금쯤.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들이 좀 우왕좌왕하는 느낌도 약간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